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요. 검찰이 한 증인 신문에는 A라고 말하던 사람이 당사자였던 정경심 교수가 얼굴을 아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말하면 말이 바뀌는 경우가 지금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억지 수사해가지고 뭐 그 코링크 피 관련해서 블루펀드 운용을 맡았던 모 씨가 있어. 이 사람이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발끈해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제가 직접 신문학교에서 물어. 이렇죠 하면 나중에 검찰이 결론 내렸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까지도. 얼마나 검찰이 이상한 수사를 했는지 알겠죠. 그건 설명 좀 해줘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정변? 네? 설명 좀 해줘보라고. 핵심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일단은 제가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게요. 이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님이 갑자기 증인 출석을 증인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왜 눈에 되게 주목이 됐냐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그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싶다고 해도 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이제 모 동물보호단체 대표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 증인 신문을 피고인이 직접 하게 되면 증인 신문 자체가 산을 타버려요. 그러니까 걔 아는 사이잖아요. 아는 사이다 보니까 재판장이 검찰이 주장하고가 재판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전혀 별개 문제인데 피고인은 증인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질문이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제 그 변호인 측, 검사 측에서 주고받을 질문을 이제 미리 재판부에 다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 벗어나는 어떤 답이 나왔거나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 때 이제 반대 신문하고 지주 신문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호 신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 답변 이게 오가는 교호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 교호 신문 과정에서 지금 어긋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치. 어긋나는 질문이 나온 거고 전혀 이 어긋나는 질문 속에서 정 교수님이 빡이 친 거예요. 일단은 빡이 친 거.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당황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빡이 친 거예요. 정 교수님이 변호사한테 그랬을 거예요. 나 이거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다 했을 때 변호인은 절대 반대했을 거예요. 하지 마라, 참으시다 라고 했을 텐데, 변호인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교호신문이 왔다 갔다 하는 사정에서 정경심 교수님이 저 이거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변호인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는 변호인이 들어봐도 이건 빼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정경심 교수가 하는 일 없이 돈을 받아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바로 증인인데, 그렇죠. 정경심 교수가 딱 나서가지고 상황들을 조목조목 한번 해볼까요? 정 교수에는 우리 볼매 임지님이 역할을 해주시겠고, 아니 그렇지 임씨 역할은 우리 정필승 변호사 한번 해봐요.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톤인지는 정 교수님은 약간 좀 빡이 친 상태, 임 씨는 뭔가 거짓말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상태 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탠바이 큐. 당시 제가 책을 2박스 받았는데 200권이 넘어요. 또 제가 사이버 프로그램 체크하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준 거 기억하세요? 네? 그거 다 검토하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좀 많이. 제가 책 다 보는데 2달 걸렸다는 거 아세요? 네. 킥오프 미팅 제가 안 간다고 했나요? 웬만하면 빼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 확실히 빼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런 풍인데, 그래서 대질 신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A라고 답했으면요, 검찰은 어떤 답을 받아내고 싶어 하냐면 A++를 받아내고 싶어요. 이게 전체적인 조서로 쌓이면 검찰에서 신문하는 것은 뉘앙스가 A 곱하기 한 500개쯤 나오는 뉘앙스가 돼버리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눈 못 쳐다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했는지가 일반적인 어떤 일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재판부에서 그 아까 말한 증인으로 나왔던 그 임모 씨에 대해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 식으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도는 안 하잖아. 나기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채널이나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수십 건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같지 않고 다른 루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정경심 교수님이라도 그렇고 조국 교수님 사건이나 이 관련 사건들에서 이렇게 많은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게 증인들이 말을 바꾼다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재밌는 포커스가 보는 거는 불법 수집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법 수집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했을 때 불법 수집 증거 여부를 그 재판정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검찰들이 이 증거법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수집 증거를 채취를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박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무상 그런 걸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법농단 재판 때 그때 유해용 변호사였나? 그 사람이 그 자기 그 하드디스크 그 보관 문제 그 자리에서 압수를 안 한 게 불법 수집 증거가 되니까 압수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나중에 유해용이 다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법 수집 증거 여부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래서 영장을 다시 와서라도 확보를 하는 거고 하는데 왜 특이하게도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교수님 사건에서 불법 수집 증거가 이렇게 많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답이. 뭐냐. 하나는 재판에 이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예, 왜냐면 그냥 터는 목적이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언론에 나갈 걸 빨리 던져주는 게 목적인 거지. 뒷일을 생각 안 했어.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재판에 써야지라는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수집 증거 계속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무죄가 확정이 됐다. 무죄 확정이 됐을 때 검찰은 틀림없이 이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중요 증거가 불법 수집 증거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안 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여기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제 느낌은 뭐냐면 그렇게 했던 게 관행이었어. 다만 조국 장관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걸 다투는 게 좀 그나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관행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아주 개판으로 하는 게 관행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잘 나타나고 있는 게 김경수 도지사님 재판입니다. 그 닭갈비를 먹었냐 안 먹었냐 안에서 먹었냐 포장해 갔냐 이거를 수사 보고서 증인으로서 진술서를 받은 게 아니라 수사 보고서에다 넣어놔 버리니까 이걸로 다툴 생각 안 한 거야 아무도. 그리고 이걸로 다투면 괘씸죄로 적용받기 쉬워서. 그러니까 그런 수사 관행도 문제지만 정말로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조국 교수님 정도 되는 사건을 그 조국 교수님 정도 되는 분을 잡으려고 했던 사건치고는 허술한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허술한 게 많은 게 아니라 허술함을 일부 만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도망갈 구멍을 만든 거죠. 자,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12개 정도의 제목을 걸었으니까 어느 쪽에 일부 유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핵심의 지금 걸었던 것들 뭐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또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뭐 감찰 뭐 무마 뭐 요딴 거에서 유죄 받기는 사실 좀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의 검찰 직이 걸려야 되는데요. 재판이 다 끝나는데 윤석열 임기는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요. 언론의 이제 악의적 프레임 하나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갑니다. 9월 3일 날. 근데 정상적인 상태라면요.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조국을 불러서 강남 건물 물어보려던 검찰 법원에 저지당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의 언론들은요. 조국 장관을 정경심 재판에 증인 채택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증인 채택한 이유가 사생활 들먹이면서 망신 주기 할 의도가 있다라고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고 그 강남 빌딩 문자가 그렇게 한번 써먹였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반대한다를 지금 조국 장관을 정경심 재판에 변호인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마치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언론 프레이를 했는데 그 중에 이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 중에 그 민중의 소리 기사의 정확한 헤드라인이 나는 가장 뭐랄까 명확했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조국을 불러서 강남 건물 물어보려던 검찰이 법원에 저지당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마치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가는 걸 조국 장관 측이 반발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국 장관을 부르려는 의도가 사생활을 들춰서 조국 장관의 부부를 망신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질문 자체는 못하게 막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말했다는 건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양쪽이 다 간파한 거라고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이 보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